자, 첫 번째 달려보죠. 떨어진 식탁의 쿵입니다. 자, 어느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여긴 어린이집. 자, 교사가 벽에 세워둔 책상 걸쇠를 하나씩 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잠깐 옆으로 간 사이 저기 두 아이를 덮쳤습니다. 어머나 하면서 책상에 깔린 아이부터 살피는데, 자, 그런데 그 옆에 비스듬히 깔렸던 아이, 저기 지금 놀란 교사가 아이 이마를 보더니 얼른 저렇게 데리고 나갑니다. 자, 세상에 그 비스듬하게 깔렸던 저 아이 저렇게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아이고. 아니, 책상이 왜 저렇게 벽에서 떨어지죠? 네, 여기 지금 강원도에 양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인데요. 저 책상을 공간 때문에 그런 건지 책상을 네, 벽에다가 보통 때는 이제 걸어놓고 걸쇠로 잠가놓고 점심시간에만 사용을 한대요. 근데 이 담임교사님이 걸쇠를 풀고 잠깐 왜 옆으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이제 옆으로 간 사이에 저렇게 책상이 떨어지면서 두 명의 아이가 다쳤죠. 그중에 이제 한 명이 오늘 제보하신 분의 아이였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다쳤어요. 4cm가 찢어져서 10바늘 정도를 꿰매야 했는데 아이가 이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 무서워하고 다 무서워하고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막 외출도 못 한다 그러고 그런 정도였대요. 그래서 저 소아정신과에 데려갈 정도였는데 이제 사고가 난 지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아이가 많이 괜찮아졌다고는 하는데 정말 속상하셨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제보자분은 어린이집 측에서 이미 책상이 위험한 걸 알면서도 묵인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저 책상이 누굴 다치게 하거나 좀 흠결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이 사고 나고도 한참 동안 사용하다가 2주 후에 책상을 교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수사 과정에서는 지금 나오는데 완전 혼자서 책상이 떨어진 게 아니고 담임 보육교사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움직이면서 책상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담임의 어떤 과실이 크다고 봤고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물 흠결이나 이런 부분 적어 보여서 담임 교사만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지금 송치된 상황이고 다만 민사나 이런 것들은 받을 수가 있지만 형사 부분은 어린이집 원장한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예, 자, 다음 이어가죠. 이웃집 엑소시스트.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타트 점집 앞으로 온 여성. 자, 손으로 십자가를 쓱쓱 2번 그립니다. 이런. 자, 그리고 점집을 이렇게 노려보는데 잠시 후 다시 와서 또 십자가를 쓱. 자, 그러더니 뭐 하려고 또 이제 그러더니 옆으로 뿅 사라졌어요. 자, 문제는 피해가 이뿐만 아니라는 것. 타로 점집 사장님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저 때부터 다 찬송가 아니면 설교 같은 거 밖에서 들릴 정도로 크게 듣고 제일 크게 들었을 때가 60데시벨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가게 사장님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타로니까 점으로 인식해서 자기는 절실한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무당이나 뭐 이런 사탄 방식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이어서 찬송가까지 굳이 따지자면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약간 일종의 퇴마의식.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 제보자께서 올해 4월에 타로 점집을 오픈했는데 이 근처에 이제 세탁소를 여시는 부부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마귀 사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가면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었고 또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찬송가를 너무 크게 틀어놔서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하고 어느 날은 또 이제 그 문 앞을 차로 막아놓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화가 나서 따지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 찬송가는 원래 10년 동안 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언제 십자가를 그렸냐 이렇게 막 시치미를 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구청에 이제 민원까지 넣었는데 그 구청에 이제 공무원이 딱 왔는데 또 하필이면 그때는 그 찬송가를 안 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두로만 그러지 마십시오로 경고를 받고 갔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렇게 여태까지는 이렇게 크게 찬송가를 튼 적은 없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불쾌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적이 없고 당신이 예민한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그 유리도 이 타로 사장님 것이고 뭐 등등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좀 배려를 하면서 피해는 안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술 마시고 발로 쾅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엘베에서 내린 남성 현관문 도어락 누르는데 문이 열리지 삐삐삐삐 안 열려. 자, 그랬더니 아래층에서 내려가요 지금.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올라오더니 또 삐삐삐삐삐. 자, 이번엔 열릴까요? 안 열려. 그러니까 에이씨 뭐야 이씨 확 저렇게 내리치고 택배를 내동댕이 치고 발로 현관문을 펑 치고 또 뭐 하려고 또 발로 펑 치고 야 애꿎은 문에 화풀이를 하는데요. 자, 왠지 술 냄새가 풀풀 나는데 자, 내 집 현관문을 발로 찬 거면 사건 반장에 나오지 않았겠죠? 네, 맞습니다. 남의 집이었고요. 지난 일요일 새벽 5시입니다. 술 취한 남성이 저기가 제보자 집인데 이 제보자 집에 찾아와서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열리지 않았겠죠. 그랬더니 저렇게 택배 받은 물건을 던지고 이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던 겁니다. 이 당시 제보자 포함해서 가족들이 다 집안에 있었는데 새벽 5시였으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소란이 벌어졌으니까 잠에서 깨서 이게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저 술 취한 남성이요. 우리 집이에요? 하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보자가 아니에요. 저희 집이니까 가세요. 라고 말했는데도 몇 분이나 가지를 않고 저 앞에 있었다고 하고요. 제 차 가라고 요구하니까 그제서야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끝났나 싶었는데요. 잠시 뒤에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올라와서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번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경찰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다시 한번 사라졌다고 합니다. 찾았습니까? 찾지를 좀 못했어요. 이 경비한테 그 남성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옆동에 지금 모자라든지 이런 소지품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아마 옆동에 살던 사람인데 착각을 하고 지금 왔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경찰한테 이게 같은 아파트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성의 신원을 좀 알려줄 수 없느냐라고 하니까 경찰은 예. 문이 훼손된 것도 아니고 술 취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런 걸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열람 신청을 할 수 저는 있다고 보고 지금 저 행태를 봤을 때는 지금 나중에 소지품도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이 아닌 걸 알고도 계속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해코지를 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취객이라서 저러는지 아니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피해자 중심으로 뭐 피해자가 저 사람 안다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무슨 위해를 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민사소송도 가능한 거고요. 불법행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경찰이 무조건 안 된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어르신, 제가 경찰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여기는 은행 ATM 앞입니다. 한 어르신 입장. 자, 누군가 통화를 하면서 돈을 찾고 있는데 옆자리 남성이 계속 훔쳐봐요. 혹시 강도가 아니라 바로 저분 왼쪽에 있는 분이 경찰이에요. 어르신, 그거 보이스피싱 같아요 하면서 통장 낚아챘어. 하지만 어르신, 아니 너 누군데 너 내 통장 가져가 막 이러죠. 지금 더 많은 돈을 찾기 위해 은행 안으로 들어갔는데 경찰은 은행원들에게 좀 시간 좀 끌어달라고 막 계속 그럽니다. 자, 그 애타는 경찰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르신 아이고 김영감 왔어 하면서 막 동네 사람들하고 저렇게 놀고 있어. 자, 경찰 왔어요. 자, 마침내 어르신을 설득하고 선생님 그거 보이스피싱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야, 세상에. 팀장님, 저 어르신 말이죠. 귀인을 만나셨어요. 저 후배 경찰관분, 팀장님 보고만 계실 겁니까? 피자를 보내야 되나요? 뭐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간에 충북 진천에서 있던 일인데요. 교대 근무를 끝난 경찰관이 근무복을 벗고 사복을 입고 돈을 찾기 위해서 은행 단말기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누군가 옆에 있는 계신 분이 통화를 계속하면서 돈을 찾고 있으니까 착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거 보이스피싱인데 싶어서 경찰이라고 신문을 밝혔습니다. 어르신, 제가 경찰인데요. 지금 통화하시는 분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니까 속지 마세요. 그렇게 설득을 해도 이 노인께서 듣질 않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내 통장이 범죄에 열렸다고 하는데 경찰이 돈을 지켜준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찾는다. 그러면서 단발기에는 돈이 찾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은행 안으로 들어가서 더 많은 돈을 찾게 이제 하는 사이에 경찰관이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은행 직원한테 뭐라고 했냐면 보이스피싱인 것 같으니까 돈의 인출을 지연시켜달라고 말한 뒤에 또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니까 은행원이 경찰에 112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정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노인분에게 설득을 했더니 노인이 그때서야 이게 보이스피싱이나 해가지고 돈을 안 보냈기 때문에 피해를 안 당했는데 이렇게 옆에서 경찰이라고 할 때 아마 신분증을 보였을 것 같기도 한데 노인께서는 딱 보니까 정복이 아니니까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이 귀인분 연락 오면 제가 피자를 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콩밥은 누가 먹을까입니다. 지난 7월 서희초 교사의 그 극단적 선택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조희연 교육감이 참석해서 한 남성이 기간제 교사였던 자신의 딸이 학부모 민원과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진상규명을 호소했었잖아요. 당시 장면 잠깐 보시죠. 6개월 전에 제 딸도 제 딸도 얼마나 사연을 접근해줬어요, 선생님. 이분 대책이에 제 딸도 같이 이어서 같이 조사해주세요, 선생님. 어제 서희초가 꼭 많이 울었습니다. 서희초 선생님은 온 눈에 조화가 놓이고 매우는데 우리 딸은 보통이도 하나 못 받고 죽었습니다. 우리 딸도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대한민국의 학생이고 교사였어요. 똑같은. 자, 저희도 당시에 저 영상 전해드리면서 참 안타까운데 오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네, 나왔는데 이 해당 교사는 일단 상명대 사범대 부속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오모 씨였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2학년 담임을 맡아왔었는데 그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달 남짓한 기간 동안 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연락을 셌는데요. 1,5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주말, 퇴근 후 밤 가리지 않고 민원 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 초에는 그 학생들끼리 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가해자의 학부모 측이 오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교사 못하게 하겠다, 콩밥 먹게 하겠다, 이런 폭언을 일주일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부모의 폭언과 협박, 과도한 민원 받은 오 씨,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이러는 동안 학교에서 받은 그 도움이라곤요, 다른 전교사 한 명이 그 가해 학생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준 적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별다른 도움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초반에 그 선생님들이 도움을 안 줘서 민원도 더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 너무 화가 난다, 학기 초부터 심장이 꽉 조인다 라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학교 관련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극단적 선택이나 세상을 떠났던 부분이 있는데 매뉴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한테 책임을 묻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상당히 이런 어떤 학부모 민원 때문에 고통을 느꼈던 것 같고 또 우울증도 시달렸고 올해 1월 달에 세상을 떠난 인과성이 사실 있어 보이긴 한데 그 인과성 과정에서 학교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어떻게 개입해야지 지금 그때 당시에는 매뉴얼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학교가 좀 책임을 못 지는 아니면 안 지는 상황인데 근무 시간을 좀 부적정하게 운영했던 부분, 이 부분은 시정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좀 다퉈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콩밥 먹이겠다는 저 가해 학생 학부모들 오늘 이 진상조사 결과 보고 있겠죠? 기억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마지막 사연입니다. 술 마시고 멍멍이 된 여친.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또. 네, 술 취해서 그렇게 된 여자친구를 보고 정말 놀란 이 남자친구의 사연입니다. 연애 초반에는 둘이서 밥만 먹었지 술을 많이 마신 적은 없었는데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술자리를 자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여자친구가 주량이 엄청났는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 문제는 취해서 이 여자친구가 평소에 안 쓰던 욕설을 엄청나게 썼다는 겁니다. 또 이게 취했다 보니까 목소리까지 커지는 바람에 옆자리에서 조용히 좀 해달라 부탁까지 할 정도였는데 여기에 대고 여자친구는 왜 나한테 난리냐면서 욕하고 따져서 말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연자가 겨우 말려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진짜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주사입니다. 이 취한 여자친구가 화장실 찾기에 다녀오라고 했는데 화장실 가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을 안 가고요. 건물 앞에서 옷을 내리더니 소변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추스르고 있는 걸 이 사연자가 딱 봐버렸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도 좀 당황한 것 같긴 했었는데 일단 어색하게 부랴부랴 서로 집 갔고요. 지금까지 따로 언급은 안 하곤 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지금 이별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셨어요. 자, 어제 이 사연을 보고 제가 직접 읽었는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지금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예, 이번에는 말이죠. 사연자의 자아 대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계속 만나자는 자아입니다. 야, 은배야, 김은배, 너 상희가 너한테 어떤 여자니? 10년 솔로 생활 겨우 벗어나게 해준 고마운 여자야. 입 좀 거칠고 술 좀 마시고 생리현상 조절 좀 못한다고 그 고마움을 까맣게 잊어서 쓰겠니? 야, 상희도 지금 반성하고 있잖아. 깨닫는 바가 있겠지? 저런 여자 언제 또 만나겠니? 참아 임마 동그라미. 야, 이거 놀랍습니다. 자, 다음은 당장 헤어지자는 자아입니다. 야, 은배야, 김은배 정신 차려. 이게 고민하고 말고 할 문제야? 입 거칠고 술 잘 마시고 주사 있고 심지어 생리현상 조절 못한다? 남들은 하나 있기도 힘든 걸 다 갖고 있어. 너가 지금까지 알던 박상희는 가면을 쓴 여자였을 뿐 너 진짜 박상희를 마주하게 된 거야. 이건 행운이야. 뭘 고민해. 당장 헤어져. X. 우리 은배 오빠부터 가보죠. 그렇습니다. 여자친구가 사실은 내가 알코올 전조 증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술도 많이 먹는 것도 그렇지만 술 먹으면 욕설도 하고 또 말 크게 해서 싸우려고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거 생리현상을 조절 못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계속 갈수록 깊어질 뿐이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 여성이 절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단 알코올 치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치료 받으면 모르지만 현 상태는 만났을 때 남성이 생활하기 매우 힘들기도 하고 앞으로 봐서는 둘이 이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속도 좀 내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솔직히 싫어지는 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정 떨어지는 것도 이해가 되고 이미 그랬을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다 인간이니까. 그런데 이 여자친구 다른 점은 다 너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취하면 꼭 이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크게 한 번 딱 실수한 건지 한두 번 정도 더 기회를 주시고 노력할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나온다. 그럼 그때는 헤어져야겠죠.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술을 최근에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욕설을 하다가 주사가 이제 소변 생리 현상이 좀 일어났는데 반대로 남자가 본인이 아마 그런 일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그 여자친구한테 나 버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자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저는 답은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이고 그래도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면 이게 계속 반복되면 같이 만나기 어렵겠죠. 한 번이면 한 번 정도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기자 본인 생각 더하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 전 여자친구가 20살이라면 이해하시라고 할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 본인 주사를 본인도 알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사가 나올 때까지 술을 마셨다는 건 제어가 좀 잘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아서 헤어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가족 여러분의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루문님, 술 마셔서 그 정도면 더한 거 나오기 전에 헤어지심이 오를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억세님, 고민거리도 아닙니다. 빨리 헤어지세요. 여명님, 이것도 습관입니다. 남자친구 피곤하겠네요. 이런 의견들 나왔습니다. 좋습니다.